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요즘 앞으로 누구를 얼굴로 내세울지 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연석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으로 갈 건지 말 건지, 간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제 그 회의에 장해찬 최고위원도 참석하셨죠?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은 대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잃었고요. 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토한다기보다는 일찍 등장해서 좀 상처날까 우려된다라는 것이지 한 장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토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히 서울과 수도권 원외위원장 중심으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고요. 영남권의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는 조금 아껴 쓰자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는데 예. 큰 흐름은 잡힌 것 같아요. 큰 흐름은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비대위원장 추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나 원로들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하고 내일까지는 이제 민주당과의 예산안 협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면 아마 이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만약 경론이 되려면 예. 한 장관 외에 다른 후보 이야기도 많이 분출돼서 아니다, 누가 낫다, 이 사람이 좀 더 낫다가 돼야 되는데 어제 분위기는 그냥 제2, 제3의 후보들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한 장관에 대해서만 가부만. 이야기가 나왔고 부하시는 분들도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좀 뭐 아껴 쓰자거나 선대위원장이 어떠냐 정도였기 때문에 큰 틀의 흐름은 사실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강승규 수석님도 처음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도 보이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를 저는 질서 있는 변화를 해야 되는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퇴진한 만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든 또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변화는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변화에 누가 가장 적임자이냐, 거기에 비대위원장의 선정 기준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지금의 비대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대결해서 이겨낼 수 있는 국민의힘의 대표는 누구 해야 되냐. 예.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결론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게 한동훈 장관이냐, 아니면 원희룡 장관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냐.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이재명 대표의 가장 적임자냐, 그 분위기들은 한동훈 장관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당내 의견을 몇 가지 전해드리죠. 먼저 찬성 의견입니다. 이분들은 적극적 찬성입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우리 당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여의도 문법을 좀 탈피한 좀 참신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예. 자, 하지만 좀 빠른 것 아니냐라는 뭐 반론일까요? 신중론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에 대한 그런 국민적 여러 가지 여론들이 비판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모셔오는 것, 이 부분은 아무래도 선거 프레임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비상 상황에 모시는 사실 당대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정치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당관을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은 못 들어봤어요. 조기 등판에 대한 걱정이지 뭐 괜히 또 뭐 우리 당원을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 예.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아닙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뭐 민주당 입장은 잠시 뒤에 제가 따로 이제 들어보고 제가 대신 좀 질문드리죠. 장해찬 최고위원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릅니까? 다르다면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한 장관이 지금 같은 국민과 당원의 인기, 지지를 얻게 된 것은 단순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처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 이 장관은 정무직이잖아요. 정치적인 정무적인 행보 때문에 국민의 인기를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물려주거나 쌓아준 지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개척한 지지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있었던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장관은 질문을 받고 본인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어요. 다만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 주권이기 때문에 또한 존중한다라고 했는데 이렇듯 이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뭐 소소한 에피소드입니다만 검찰에 있을 때도 윤 대통령이 회식하자 해도 나는 술 안 마신다고 집에 갔던 검사가 그래요? 한동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당정 관계를 더 재정립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해보죠. 자, 이정민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사람. 뭐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이다. 누가? 한동훈 장관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광역단체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예. 최근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없지만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어서 상황을 잘 돌파해 나가지 않겠냐면서 현재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 중에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또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지금 거론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이런 용산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 광역단체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보다 한 장관이 독립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예.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비대위원장 인선은 한 장관 본인과 당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강승규 수석님, 윤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또 정치에 같이 고민을 하셨으니까 정치 경험은 없다, 그거 인정한다. 하지만 워낙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다, 잘할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 장관을 평가하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일을 맡기면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아까도 좀 언급됐습니다만 술을 본인이 한 잔도 못 하는데 술자석이나 어떤 회식 자리가 있다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또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검사로서 또 장관으로서 일한 만큼 뭐 아바타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좀 하나 비화를 소개해 드린다면 저희 정부 출범부터 우리 인구 절벽 또 여러 가지 우리 일자리 문제 또 인력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민청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그런 우리 대통령실에 비서실에서도 그렇고 내각에서도 그렇고 이민청을 잘못 언급했을 때 오히려 표가 도움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한동훈 장관은 소신 있게 이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미래에 그 존망의 위기까지 갈 수가 있다. 출산율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민청 등을 통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인력 체계 등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라고 소신 있게 준비하는 것을 보고 저는 누구보다도 앞으로 뭐 비대위원장을 맡든 어떤 자리에 가든 소신 있게 또 정당의 입장에서 정부와 또는 용산과 그렇게 협치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이런 단어를 꺼냈습니다. 땡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아바타를 내세워 총선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속셈을 노고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땡큐죠. 강서구청장 시즌2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땠습니까? 무리하게 김태우 후보를 집어넣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총선 김태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저희는 땡큐죠. 자, 양문석 의원님, 왜 지금 땡큐라고 했을까요? 아니 고마우니까 땡큐라고 그랬겠죠.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어제 계속해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강력한 그 비토 글들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를 맨날 이찍선동 언론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입장에서 웬만하면 인용하지 않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러한 한동훈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국힘당은 한번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와서 인터뷰했던 국힘당 정치인들, 비대위원장이에요.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인 공천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저기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계속해서 윤석열의 아바타. 나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윤동훈이라고 해서 오타가 났나? 오타를 쳤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윤동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 부분은 아니다, 다르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국민들의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서의 한동훈 장관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소소하게 차이를 강조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궁색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반응은 민주당의 반응은 아마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카드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장희찬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고만고만한 변화로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도부 일원이지만 갑작스럽게 당대표가 사퇴한 상황에서 저희의 수도권 선거 전망이 결코 밝지만은 않은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여의도 관습대로 정치 경험이 있고 뭐 선거를 해보고 이런 분들이 당을 지휘했을 때 예상되는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70점, 80점.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일각에서 복권이라고도 하고 주사위에도 비유를 하는데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선하고 참신한 세대 교체를 이뤄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대적으로 봐도 민주당의 주류는 아직까지 586 운동권이라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제 전대협 위주에서 한 총련 위주로의 변화 정도가 있을 뿐인데 그보다 한 세대 어린 X세대가 이 당을 대표하는 기수로 국민의힘이 민주당 대비 더 젊어 보이는 효과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지금 제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사람은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입장입니다. 예. 그분들이 한동훈 장관 정도의 간판이 필요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마 윤지혁 원내대표가 잘 받아들여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생각이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장희찬 최고위원께서 이제 네덜란드 함께 방문하고 오셨잖아요. 네. 같이 있었을 텐데 혹시 한동훈 비대위 카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뭐 의향이라도 윤 대통령한테 질문 정도는 안 하셨습니까? 그게 많이들 궁금해하거든요. 거의 모든 일정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통령 옆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예. 저희 정말 반도체 동맹 만드느라 예. 또 ASML과 삼성의 1조 원 국내 투자 이끌어내느라 당무 현안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눌 시간이나 물리적 여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찬반이 약간 좀 팽팽한 입장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곤란한 질문 계속 드려서. 그런데 주말을 계기로 주말에 이제 의견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이쪽 한동훈 물론 이제 전화로 설득도 했답니다만 근데 이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장희찬 최고위원이 네덜란드 순방 이제 마치고 오실 때 이제 한마디 이제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 들은 분이 저 정도 얘기하면 저게 혹시 윤 대통령 생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정치적 해석이고요. 제가 국빈 순방 수행 같이 하고 왔다고 해서 지도부인데 아무 말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저는 저 나름의 소신과 뭐 정치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동훈 장관이 적임자가 아닐까 하는 의견을 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들이나 당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분들의 몫인 거죠. 네. 자,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 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거리를 두는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중요한 건 이제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민청 이거 지금까지 개각에서 명단에서 빠진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민청도 좀 마무리 짓고 어느 정도 장관으로서 좀 일을 좀 마무리 짓고 나서 뭐 나오더라도 나오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조금 조기 등판이거든요. 본인의 생각보다는. 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 본인 스스로는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자 조선일보 3면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요. 어디 계세요?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대요. 그리고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상황입니다만 오늘 아침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된다. 야, 해당 그 장관이 당일날 일정을 취소한다. 요거 쉽지 않은데 한동훈 장관 지금 심사숙고 중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을 안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에 참석이 예정됐던 마을 변호사 10주년 기념식도 불참하면서 이노공 차관이 대신 참석한 걸로 바뀌었는데요. 예. 지난달 17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대전, 울산을 찾으면서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여온 한 장관이 행사 당일 일정을 취소한 건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한 장관이 외부의 눈을 피해서 심사숙고한다는 것이 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자맹을 보였던 만큼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어떻게 공개 행보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예. 자, 당내 의견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장관 입장도 본인이 저 하겠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걸 전제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그렇게 알려지는 겁니다. 언론에서 해석하기를 아니 당에서 추대를 하면 반대하는 의견 없이 뭐 만장일치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총선을 4개월도 미처 못 남긴 상태에서 지도부가 고리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에게 만약 비대위원장이 맡겨진다면 어떤 역할을 맡겨져야 되는지 한 장관으로서는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비대위가 출범을 할 때 그 당과 정부 또는 그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립적 수평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비대위가 출범했다는 것은 뭔가 그 당의 목소리를 높이라는 것일 텐데 그때 수평적 관계라 하더라도 대결적 수평 관계를 가질 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결말이 날지는 국민들이 더 우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수평적 관계를 갖되 협력적 수평 관계를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역할에 본인이 그런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기대하는 것은 아주 한동훈 장관의 리더십을 스마트한 젊고 참신한 그런 리더십 거기에 또 소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이 또 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용산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관계 그 속에서 또 협력적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아마 본인이 고민해 보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